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협회와 대표팀의 운영을 작심 비판한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서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을 호소한 거다. 안세영 선수가 다소 말을 아끼면서도 할 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대한 배드민턴 협회도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사실 최근에 최대 관심사는 바로 증시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이 치니까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화두가 됐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금융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폐지하자고 선제적으로 나서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러 악플 항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그런데 토론 논쟁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께서 금투세 얘기하는 거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냐라고 얘기했는데 해외발 주가 폭락 하루에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이 취소해버렸죠. 민주당 측의 토론회를 주최했던 분이죠. 자신 있으면 저보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이런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의 도리가 아닙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는 한심하다. 민생 앞두고 한심하단 말이 가당키는 합니까? 저는 이거 오래 끌지 말고 이번에는 그렇게 기싸움 하지 말고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하고 토론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한 보름 정도 됐고 이제 대표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김근식 교수님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다시 색깔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 어제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안 할 거냐, 도망가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제 내부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부의 한동훈 체제를 마무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좀 보냈죠. 이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하겠습니까? 정책과 민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블랙 먼데이에 증시 폭락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몰아갔고 이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내부의 어떤 친정 체제를 확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민생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이 금투세 폐지를 아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저는 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는 이 금투세 카드에 대해서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가장 유력한 지금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폐지를 해야 된다 또는 유예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이건 폐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로 쏠렸던 당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는 당 외부의 민생과 정책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상당하게 지금 같이 토론해보자, 협치해보자, 논의해보자, 민생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공격 포인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진행자 필요하면 제가 있는데요. 예.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임가면 의원은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갈 거라고 해서 박찬대 근데 일단 금투세 토론회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뾰족하게 얘기를 안 하면 글쎄요 그게 토론을 한다고 얼마나 그 민생에 다가가는지 이런 건 별개라도 마치 자신감 없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한동훈 대표의 공격에 또 선제적으로 당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자칫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마치 이 금투세 때문인 것처럼 해서 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쪽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금투세는 사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뭐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 국민의힘의 지금 뭐 한동훈 대표든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얘기한다면 폐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러려고 토론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토론회를 해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저는 응할 거로 봅니다. 굳이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좀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그 모든 이 경제 정책을 금투세 하나로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들로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 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 그걸 한동훈 대표는 뭐 도망갔다는 표현을 썼는데 허민 기자님 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야당 얘기처럼 주식 시장이 폭락한 게 금투세 폐지 여부라는 너무 연관지으면 안 되지만 결국은 어쨌든 지금 증시 폭락과 함께 대중들이 좀 관심 삼아 할 만한 걸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한 다음에 선제적으로 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선점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정책 이슈를 핀셋 집어내듯이 잘 집어내는지 굉장히 전 평가를 높게 하고 싶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가 지난해 말 통계로 1,400만 명입니다. 이거가 이제 5년 전만 해도 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매년 뭐 10%, 2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가 이게 부자들에 대해 감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큰 손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손해를 보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1,400만 명, 1,4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한 27, 8% 되는 이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개미 투자자고 또 사실상 이제 중산층들입니다. 따라서 이 중산층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이게 외연 확장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어쨌든 증시 대폭락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이제 울부짖는 이게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이슈를 계속 정밀하게 부여잡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당 대표 토론회도 제안한 지금 뭐 민주당이 대표 경선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뭐 당 대표가 다시 뭐 이재명 대표가 체제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로 나와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금투세 얘기가 나왔고 어제 저희가 25만 원 지원 민주당의 주장도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다고 한 부분이 있죠.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지원금 대상 25만 원에 포함된 난민 인정받은 사람 외국인 숫자는요. 올해 6월 법무부 홈페이지 기준으로 1,4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야의 대치 국면 중에 토론이 하나 있다면요. 다음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불효한다면서 이거 본인 사람들 다 주변에 앉힌 건 방탄 프레임 아니냐, 방탄 프레임 아니냐 했는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과거 천나 용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내 당대표를 제가 한번 경험해 봤었잖아요. 같이 예.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이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계시다 보니까 원내 사정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예. 원내 의원들의 생각과 좀 괴리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스킨십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진영에서 잠재적인 그 대권 주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고 예.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시기에 대한 차이점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바로 다음 대선에 후보군으로 올라갈 만큼 많은 당원분들과 또 국민적인 지지가 있고 예. 이준석 의원께서도 분명히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시지만 네. 바로 다음에 있는 대선보다는 이제 향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거는 김근식 교수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비슷한 취지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김 교수님 말씀을 전했고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와 잠재적 경쟁자로서 부러움이 있겠지만 이거 좀 더 속 시원히 뭐 때문에 이러는지 좀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일단 정치적 기반이 또 겹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친정집이잖아요. 친정집에서 사실 쫓겨나다시피 나가서 일단 성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용산에 할 말을 하는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일단 출범하면서 용산에 대해서 할 말을 하면서 용산과 수평적 당정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는 자기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좀 어제 섭섭하게 말씀했던 건 뭐냐면 예. 그 라디오 인터뷰에 가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만약 이준석 대표라면 좀 더 예. 어른스럽게 답변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뭐냐면 예. 한동훈 대표가 어렵게 참 당대표가 됐는데 예. 우리 같은 보수 진영에서 예. 지금부터라도 당정 관계를 잘 해서 예. 또 중도층도 의원을 확장해서 성공하길 바라고 나도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해서 중도층에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보수 진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정답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부러워서 방탄 프레임을 짠 거다. 자기 친정 체제 만들어가지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또 심지어는 그 사회자 질문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없느냐 했더니 무슨 연대를 하냐고 장해찬이나 달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좀 더 어른스럽게 좀 더 점잖게 내공 있는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것 또한 저희가 공정한 뉴스탑10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얘기 김근식 교수도 발언을 제기하면 이준석 의원 캐릭터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제 보수층이든 뭐든 이제 이재명 전 대표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이준석 의원의 말과는 별개로 결국은 차차기까지 이번에 주목받는 수도권 초선이 얘기했다 이런 부분들을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뭐 어쨌든 잠재적 대권 주자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니까요. 근데 뭐 잠재적 주자로서의 경쟁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준석 의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 지도부의 인위적 붕괴, 본인이 경험했던 걸 막기 위해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해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정책의장이 둘러싸고 누가 오냐를 가지고 또 내부적인 어떤 경쟁이 있었고 정점식 의장의 사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 과정이 본인의 어떤 이 과거 경험에서 반면교사하고 있고 그것을 뭐 표현을 방탄 프레임으로 하든 아니면 뭐 리더십 구축을 위한 것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얘기로 뭐 한동훈 대표를 이 지금의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게 뭐 지금 둘 간의 잠재적 대권 견쟁을 시작한 어느 쪽의 견제 메시지까지 뭐 보는 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 변호사께서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이 부합한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방탄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 프레임을 동의하는 건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재명 전 대표 따라서 방탄 프레임 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전제인 마치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도 방탄 프레임 짜고 있다고 조 변호사 말씀이 들려서 제가 한번 반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전제는 빼고 민주당의 평가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의 어떤 절대적 예. 선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네. 인위적인 방탄 프레임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사안도 아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든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김용태 의원 얘기까지 일단 이준석 의원 얘기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얘기 만나봤다면요. 국민의힘 내부는 한동훈 대표가 정책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다음 주제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가 발등에 불이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